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1주차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동력학 전반에 대한 서론 부분하고 여러 가지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 오늘은 1주차의 그 두 번째 시간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운동은 직선 운동을 전부 하는 물체들이 전부 직선 운동을 할 때 그 중에서 그 병진 운동 중에서 직선 운동과 곡선 운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를 갖다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운동을 할 때는 직선 운동은 이 어떤 한 직선상에서만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스칼라를 이용해서 이 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운동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그 명칭을 보면은 변이라는 게 있고 위치, 속도, 가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변이라는 것은 질점이 움직인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상에서 우리가 그 어떤 P라는 위치에서 P'이라는 위치로 움직여 갔을 때 그 움직인 양, 그걸 델타 X라고 표시한다면은 그 양을 갖다 우리가 변이, 위치가 변한 양, 이런 뜻이죠. 변이라는 게. 그에 반해서 위치라는 것은 기준점이 정의되어야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에 대한 어떤 임의점의 변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 O에서부터 P까지의 이 거리, 이 양을 갖다가 우리가 위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X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선상에서는 기준점의 우측에 있을 때 플러스 위치가 되는 거고 좌측에 있을 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위치나 또는 변이를 이 변이 양을 갖다가 이 변이가 일어나는데 델타 t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랬을 때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델타 x라는 변이가 생겼다 했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x를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평균 속도. 그리고 이 평균 속도를 이 극값을 취해서 즉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값, 이것은 우리가 함수의 정의에서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dt분의 dx가 되죠. 이것을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순간의 속도를 구하려면은 이런 그 위치나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구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평균 속도와 동일하게 평균 가속도라는 것은 어떤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가 델타 v만큼 일어났다. 그랬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v를 갖다가 우리가 평균 가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평균 가속도의 리미트를 취해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게 되면은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그것이 dt분의 dv가 되죠. 이것을 순간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순간 속도나 순간 가속도는 그냥 속도나 가속도 이렇게 보통 부르고 평균 속도나 평균 가속도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잘 눈여겨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용어를 몰라서 혹시 어디 가서 시험 문제를 볼 때 시험을 틀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용어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그래프로 그린다 그러면은 t라는 x축이 t라는 시간에 대한 축이고 y축이 위치에 대한 위치에 대한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이 위치에서 t1이라는 시간에 x1이라는 위치에서 출발해서 t2라는 시간에 x2라는 위치까지 변해갔다고 그랬을 때 x2 빼기 x1이 델타 x가 되겠죠. 그리고 t2 빼기 t1이 델타 t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x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평균 그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게 되죠. 이 속도는 여기서의 그 기울기를 얘기하는데 t분의 dx니까 기울기가 계속 변하죠.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데 이 t1에서 t2까지의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 그리고 순간 속도는 어떤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에서의 여기서 접선을 그려서 기울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순간 속도 또는 그냥 속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 직선 운동 시에 시간의 함수로 어떤 변수들이 주어질 때 다른 변수들을 구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것은 가장 쉬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ft라는 이런 함수로 주어져 있다. 위치가 그랬을 때 속도나 가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속도는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되죠. 정의에서. 그래서 이게 순간 속도. 그래서 dt분 df.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은 순간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속도가 어떤 시간의 함수로 주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가속도는 이 속도를 갖다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로부터 위치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 속도를 거꾸로 이번에는 적분을 해야 됩니다. 이때 적분할 때 이 초기의 위치 값을 가지고 있어야 이 위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초기 t가 0일 때 x 값 이걸 x0라고 하면은 x0를 알아야 x 값을 이렇게 적분해서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만일에 가속도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진다. 그러면 초기 속도와 초기 위치를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이 가속도를 적분해서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한 속도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적분해서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가 주어졌을 때는 속도나 가속도는 미분해서 구할 수 있지만 속도가 주어진다든지 가속도가 주어졌을 때 거꾸로 속도가 주어지면서 위치를 구할 때라든지 가속도가 주어지면서 속도나 위치를 구할 때는 거꾸로 적분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적분을 할 때 필요한 초기 조건들이 적분 상수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위치가 이렇게 함수로 주어졌을 때 속도는 기울기 어떤 시간에서의 그 어떤 순간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면 거꾸로 속도가 주어졌을 때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적을 적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또는 면적으로 미분 또는 적분이 정의되면서 구해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쉬운 예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3t 자승 빼기 2t라고 주어질 때 속도와 가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구해라. 그럼 속도 구하려면 이 위치를 시간 t로 미분하면 되죠. 3t 자승 빼기 2t를 t로 미분하면 6t 빼기 2가 되죠. 이건 미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적분 시간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6t 빼기 2인 이 속도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6이 되겠죠. 이게 가속도다.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이런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거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겠는데요. 자, 두 번째 문제는 0초에서 2초 사이에 발생한 위치 변화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0초에서부터 2초까지. 0초일 때 x의 값은 0이죠. 2초일 때 x의 값은 여기 2를 대입하면 2, 2는 4에다 4, 3, 12 해서 2, 2는 4를 빼면 8이 되겠죠. 따라서 0초와 2초 사이에
위치 변화는 8만큼 일어난다. x2에서 x0를 빼면 8만큼 위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위치 변화는 8이지만 움직인 거리는 8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거죠. 속도가 앞에서 구했듯이 6t 빼기 2이기 때문에 t가 3분의 1일 때 속도가 0이 되죠.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3분의 1까지 이를 때까지는 이 속도 값이 마이너스가 되죠. 예를 들어 t가 0일 때는 v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0초에서부터 2초까지, 0초에서부터 3분의 1초까지는 이 점이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왼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3분의 1초를 갖다 그 0초 3분의 1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 값이 또 3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3분의 1이면 9분의 3이 되니까 3분의 1이 되고요. 이거 3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좌측으로 3분의 1만큼 움직이게 된다. 그 후에 다시 인전 t가 3분의 1보다 크게 되면 v가 계속 플러스가 되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2초가 됐을 때는 여기에 8의 위치까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3분의 1초부터 2초까지는 8과 3분의 1만큼 움직이죠. 그러니까 0초에서부터 3분의 1초까지는 왼쪽으로 3분의 1만큼 움직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8과 3분의 1만큼 움직이게 된다. 합쳐서 움직인 총 거리는 8과 3분의 2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변화와 총 움직인 거리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와 같은 예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속도가 2 sin t 플러스 1이고 위치의 초기 조건이 시간이 0일 때 위치가 1로 주어졌을 때 변이와 가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구해라. 가속도는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2 sin t 플러스 1을 한 번 더 미분하면 2 코사인 t가 되겠죠. 이 밑에 보는 것처럼 2 코사인 t 되겠는데 변이는 속도를 적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적분할 때 적분 상수로 쓰이는 게 이게 x0 값이 상수로 쓰인다고 그랬죠. x는 x0 더하기 0에서 t까지 v dt인데 v가 2 sin t 플러스 1이니까 이걸 적분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 t 플러스 t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주어졌을 때 변이를 구하는 적분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다음 문제는 가속도가 주어졌습니다. 가속도가 4 코사인 2t 그리고 초기의 위치의 값은 1, 초기의 속도 값은 0으로 주어졌을 때 변이와 속도를 구해라. 가속도를 한번 적분하게 되면은 속도가 구해지죠. 그때 속도의 초기 값을 이용하죠. 적분 상수로 v0를 이용하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4 코사인 2t를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사인 2t t는 0에서부터 t까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사인 2t가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 구해진 속도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적분하게 되면은 변이를 구할 수 있죠. 그때 초기 변이를 위치를 우리가 적분상수로 써야 되죠. 그래서 x0 적분상수로 쓰고 vdt에서 1 더하기 마이너스 2 사인 2t 적분하게 되면 코사인 2t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값이 코사인 2t로 정해지게 된다. 여기 1이 빠졌습니다. 1 플러스 코사인 2t 이렇게 돼서 코사인 2t가 된다. 그래서 이런 요 답은 맞았고 여기에 1 플러스가 여기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가속도를 가지고 한 번 적분해서 속도를 구하고 한 번 더 적분해서 변이를 구하는 그때 각각 이 적분 상수들 초기 속도값, 초기 위치값을 이용해서 적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직선 운동에는 단순한 아주 단순한 직선 운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등속 운동이라고 불리는 게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걸 영어로는 유니폼 모션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컨스탄트하니까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0이 되죠. 가속도가 0이 되는 등속 운동이에요. 안 움직이는 운동은 아니죠. 가속도 0이라고 해서 안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등속 운동에서 dt분의 dx가 v로부터 v가 일정하니까 이걸 갖다가 양변을 요 dt를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을 갖다가 적분하게 되면은 요 오른쪽이 vt가 되죠. vt가 돼서 요거는 x 빼기 x0가 되고 그래서 x는 x0 플러스 vt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할 때 가속도는 0이 되고 위치는 x0 플러스 vt가 된다. 두 번째 단순한 운동은 등가속 운동이 있습니다. 등가속 운동은 말 그대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인데 영어로는 uniformly accelerated mo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컨스탄트하다. 그래서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은 요 가속도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적분하게 되면은 이거를 인테그랄 dv가 인테그랄 adt가 돼서 이걸 정리하면 왼쪽은 v 빼기 v0가 되고 이거는 at가 되니까 두 개를 정리하면 v는 v0 플러스 at가 됩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적분하게 되면 x는 v를 적분하면 x가 되고 v0 적분하면 v0t가 나오고 at를 적분하면 2분의 at 자승이 나오고 그리고 적분상수 x0가 나와서 이와 같은 속도와 가속도의 표현이 시간의 함수로 구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등가속 운동이 A가 컨스탄트하다고 그러는데 A가 컨스탄트하다는 얘기는 A는 일정하고 dt분의 dv가 A인데 dt분의 dv는 체인룰을 쓰게 되면 dx분의 dv 곱하기 dt분의 dx가 되죠. 체인룰. dt분의 dx는 v예요. 그러니까 v dx분의 dv가 A인데 A가 컨스탄트하다고 그랬죠. 그 dx를 이쪽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a dx는 v dv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v dv는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v 자승 빼기 v0 자승이 되죠. 왼쪽은 a x 빼기 x0가 되죠. a가 컨스탄트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유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등가속 운동에서는 이런 식이 유도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가 8m를 이동하는 동안에 속력이 5m/s에서 3m/s로 줄었다. 이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 이 5에서 3으로 그러니까 v0가 5였고 v가 3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걸 구해라. 그러면 8m를 이동하는 동안에 그러면 이게 8m가 되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8, 5자승 빼기 3자승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요게 3자승 빼기 5, 처음의 속도가 5였고 나중색 속도가 3이니까 요게 3자승 빼기 5자승입니다.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더 붙어야 되는데 저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운동 변수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졌을 때 다른 운동 변수들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을 미분 또는 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과정들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한 운동 변수가 다른 운동 변수의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운동 변수들을 그 운동 변수들의 값들을 구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은 속도가 위치 함수로 주어진다. 시간의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v가 x의 함수 fx로 주어졌다. 그리고 초기 위치는 x0로 주어진다. 그랬을 때 가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가속도는 dt분의 dv가 되겠습니다. 그럼 체인룰을 써서
dt분의 dv는 dx분의 dv 곱하기 dt분의 dx가 되니까 dt분의 dx가 v니까 v dx분의 dv가 되죠. 그래서 v는 fx라고 그랬고 dx분의 dv는 dx분의 dfx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식에서 가속도 역시 x의 함수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속도 역시 x의 함수로. 속도만 x의 함수로 위치 함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속도도 위치 함수로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v가 fx로 주어졌으니까 근데 이 v가 뭐냐면 dt분의 dx였죠. v는 dt분의 dx예요. 그래서 x는 x끼리 t는 t끼리 모아놓으면은 dt는 fx분의 dx.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양변을 갖다가 적분하게 하면 왼쪽은 t, 오른쪽은 x로부터 x까지 적분 fx분의 dx 이렇게 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x가 x분의 1이라는 함수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초기 x의 초기 값이 1이다. 이랬을 때 그 a 값은 이거를 한번 미분함 그냥 쓴 거하고 fx 곱하기 fx를 갖다 x로 미분하게 되면 이걸 x로 미분하면 x자승분의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x 3승분의 마이너스 1로 가속도가 주어지고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t는 fx가 뭐였어요? fx가 x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x가 되는 거죠. x dx가 됩니다. 이걸 적분하면 2분의 1 x자승 빼기 1이 되죠. 여기 x0가 1로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x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x는 루트 2t 플러스 1로 구해지게 된다. x가 t가 0일 때 1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해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플러스만 부호가 살아남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값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속도가 위치 함수로 주어질 때, 즉 a가 fx라고 주어졌을 때 가속도가 주어졌으니까 초기 속도와 초기 위치를 조건으로 함께 줘서 가속도를 주어지고 속도와 위치를 구해라 하는 그 문제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가속도는 dt분의 dv니까 이걸 체인으로 써서 dx분의 dv 곱하기 dt분의 dx 이렇게 돼서 dt분의 dx가 v니까 v dx분의 dv가 됩니다. 자, 가속도 하고 이 식에서 변수 분리를 하면 a dx가 여기서 dx를 왼쪽으로 보내면 a dx가 v dv가 되죠. 그래서 a가 x의 함수였으니까 fx dx 이렇게 되고 이걸 적분하면 왼쪽을 오른쪽을 적분하면 인테그랄 v dv 이렇게 되죠. 이 값을 구하면 2분의 1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v와 x와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가속도가 속도의 함수로 주어질 때 이때는 a가 v의 함수로 이렇게 주어졌다 이 얘기죠. 그리고 초기 속도와 초기 위치가 주어졌다. 그러면 가속도는 dt분의 dv니까 fv는 dt분의 dv가 되고 이걸 정리하면 v는 v끼리 t는 t끼리 정리하면 이걸 변수 분리라고 하죠. dt는 fv분의 dv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t는 fv분의 dv 그래서 v와 t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걸 적분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함수로 주어질 때 주로 이런 문제에서는 속도가 위치 함수로 주어지는지 아니면 가속도가 위치 함수 또는 가속도가 속도의 함수로 주어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물리적인 문제에서 종종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예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는 예제에서는 이건 진동을 하고 있는 예제가 되겠는데요. 여기 스프링이 달려 있고 질량이 있습니다. 이 질량이 이 스프링이 늘어나는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이 질량과 이 질량이 운동을 할 때 질량이 걸리는 가속도와 질량의 이 변이 위치 x 사이의 관계식은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 x로 이렇게 주어진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어졌냐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기계진동학 배우면서 또 추가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초기 속도, 초기 위치가 주어졌을 때 변이와 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구해라. 이 앞에 식에서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를 갖다 한번 미분한 게 되겠죠. 이게 그 체인을 쓰게 되면은 dx분의 dv 곱하기 dt분의 dx가 되니까 v dx분의 dv가 되죠. 그래서 요 식에서 dx를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 a dx는 v dv가 돼서 이렇게 여기서 좌변은 2분의 1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되겠고 우변은 a가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 x였으니까 이걸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오메가 자승 x자승이 됩니다. x0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머지 항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가 요 식에서 보면 v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v0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 x제곱이라고 구해지고 이거를 한 번 더 적분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v는 dt분의 dx이기 때문에 이 v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v0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 x제곱이죠. 이거를 dt는 오른쪽으로 보내고 요쪽에 있는 항은 왼쪽으로 보내서 x는 x끼리 t는 t끼리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좌우변을 적분하게 되면은 좌변은 플러스 마이너스 t, 우변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거를 적분하면은 이런 인버스 사인 값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거 적분하는 거를 모르더라도 요걸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마 그 미적분 캘큘러스를 배우면서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여기 인버스가 되니까요. 여기 오메가를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양변에 사인을 취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x는 원래는 오메가 x는 v0 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그 오메가를 오른쪽으로 넘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이런 시간의 함수로 구해지고 v도 이걸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v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물리적인 문제들이죠. 배가 물에서 이렇게 V0의 속력으로 가다가 엔진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운동을 하게 되겠죠. 초기 속도는 V0로 갔을 때 여기 처음 출발할 때 시간이 t가 0일 때 그때 위치를 0이라고 잡았을 때면 이 배의 속도는 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저항을 받게 된다. 저항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가속도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하는 이런 그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변이와 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구해라. 여기서 참고적으로 여기 보이는 이렇게 유체 속을 움직이는 물체의 저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것은 레이놀즈 수가 1 이상이 되게 되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식이 맞게 되는데 유체 저항이 레이놀즈 수가 1 이하게 되면 속도에 근사적으로 비례한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 배울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a가 마이너스 kv 제곱이다. 근데 a라는 건 dt분의 dv죠. 그래서 v는 v끼리 t는 t끼리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이걸 적분하게 되면은 이 우변과 같이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v는 이런 식으로 얻어지고 이걸 한 번 더 적분하게 되면은 초기 위치 x는 0이니까 그건 없어지고 한 번 더 적분하게 되면은 v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적분하면 이런 식으로 적분이 돼서 요거를 적분하면은 내추럴 로그 1 플러스 v0 kt라고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분하는 걸 몰라도 미분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적분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게 초점은 아닙니다. 적분 잘 모르면 여러분이 별도로 미적분하는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더 학습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동력학에서 그런 학습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용어를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용어 정도를 더 배우게 되겠는데요. 상대 운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A라는 점이 움직이고 B라는 점이 움직일 때 A점에 대한 B점의 운동을 다룰 때 A점에 대한 B점의 상대 속도는 그 B점의 속도에서 A점의 속도를 갖다가 뺀 게 A점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직선 운동할 때는 VB-A, 이거는 VB에서 VA를 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대 변이를, 상대 위치를 A에 대한 B의 상대 위치는 XB에서 XA를 빼면 되는데, 이것을 시간에서 미분하게 되면 상대 속도가 구해지죠. 이걸 다시 한번 시간에서 미분하게 되면 상대 가속도가 구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대 운동에는 상대 위치,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라는 게 있고 어떻게 구해지는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용어는 종속운동이라는 건데요. 종속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한 물체의 운동에 따라서 다른 물체의 운동이 영향을 받을 때, 이때 이 두 물체는 서로 종속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게 이렇게 도르래 예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 예제를 아마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 물체들을 연결하고 있는 이 줄의 총 길이는 일정하다 하는 식으로부터 유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XA 빼기 H1, 그렇죠? 여기까지 이 XA에서 H1을 빼면 요 주황색 쪽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반만큼 들어간 파이 R만큼이 그 실의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나오는 XP에서부터 H1, H2를 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P고 H2, H1을 빼면 요 그 하늘색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파이 R만큼 이렇게 길이가 감겨져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XP에서 H2를 빼면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것이 요 실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 하는 식이, 요거를 갖다 H1이나 파이 R이나 이런 것들 H2는 컨스탄트니까 우변으로 다 넘겨버리면은 XA 더하기 2배 XB가 컨스탄트하다는 식이 되죠. 여기다 델타를 취하게 되면 델타 XA 더하기 2배 델타 XB는 0이 된다. 이런 변이 종속식이 구해지고, 이걸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은 속도 종속식, 한번 더 미분하면은 가속도 종속식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다른 예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종속식을 할 때는 실의 길이가 일정하다, 이걸 이용하는데,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예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실의 길이가 일정하다 하는 것을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 실의 길이가 일정하다 하는 데서부터 첫 번째 이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실의 길이가 일정하다 하는 거로부터 두 번째 이식이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두 식을 갖다가 시간에서 미분하면은 이런 식하고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D가 하단으로 1m/s로 움직이게 됐을 때, 즉 VD가 -1일 때, 그리고 A가 상단으로 2m/s로 움직인다, VA가 1일 때, 그럴 때 블록 B와 C의 속도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VA와 VD가 주어져 있으니까 A와 D의 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B와 C를 갖다 속도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A의 속도가 주어지면 C를 구할 수 있고, C를 구하면 역시 또 B도 구할 수 있어서 이와 같이 차례대로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르래 문제가 아닌 문제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도르래 문제는 많이 풀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도르래 문제는 굉장히 그 앞에서 봤던 그런 문제들은 익숙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와 같이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이고 이렇게 종속이 됐을 때, 이때도 역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실의 길이가 일정하다 하는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요 전까지를 XA라고 그러고 요 전까지를 XB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XB 빼기 XA 이렇게 되고, 요거 역시 XB 빼기 XA 되고, 요거는 XB 빼기 요만큼 이 되겠죠. 요 길이만큼. 그래서 XB 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건 고정된 길이니까 그렇게 그 식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 식을 정리하면은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이 문제에서 B가 우측으로 450mm/s로 움직일 때, 즉 VP가 450일 때 A의 속도를 구해라. 그럼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B의 속도가 주어지면 A의 속도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D의 속도를 구해라. D는 어떤 점이냐면 이 실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B에서부터 이 D까지 요 길이가 또 일정하다 하는 식을 갖다 이용할 수 있죠. 그 식이 여기서는 XB에서 XA를 뺀 식이 되겠고, 요거는 XD에서 XA를 뺀 식이 되겠죠. 그게 컨스탄트하다 하는 식이 되겠죠. 요걸 정리하면은 XB 더하기 XA 빼기 2배 XA는 컨스탄트하다는 식이 되고, 그 시간에서 미분하면 이런 식이 얻어지죠. 따라서 D의 속도는 2배의 A의 속도 빼기 B의 속도 이렇게 돼서 A와 B의 속도가 앞의 문제에서 다 구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D점에 대한 C점의 상대 속도, 이렇게 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건 C점의 속도가 B점의 속도와 같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B가 움직일 때 여기 있는 점들은 전부 B의 속도하고 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C의 속도는 B의 속도와 같다. 즉 D점에 대한 C의 상대 속도는 VC에서 VD를 뺀 게 되는데, 우리가 VC는 VB하고 똑같은 거죠. VB에서 VD를 빼면 되겠고, VD는 앞에서 구했고 VB도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바로 D에 대한 C의 상도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그 1주차 두 번째 강의, 직선운동에 관련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곡선운동, 병진운동 중에서도 벡터로 표시해야 되는 곡선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